트윈베스트 로빈이야.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약세. 코스피가 0.7% 상승했고 국면 점수는 0.28이야. 오늘은 장중 급등으로 사이드카가 걸릴 만큼 프로그램 매매가 크게 출렁인 날이야. 자, 바로 가보자. 오늘은 정말 주목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제 오늘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런데 그 전에 최근 열흘 동안 7%나 떨어졌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 정말 눈길이 가는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반등하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하나씩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는 어제와 비교했을 때 좀 개선된 분위기예요. 나스닥은 1.30% 올랐고 S&P 500도 0.62% 상승했죠. 다우가 조금 덜 좋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0.28%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은 사실 좀 특이하네요. 4,408달러에서 하루 동안 변동이 없었거든요. 금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것 자체가 돈들이 안전한 곳으로 몰리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반면에 유가는 좀 더 엇갈린 상황이에요. 78.7달러로 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보면 22.9%나 떨어진 거예요. 유가가 이렇게 빠지면 경기가 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나름 괜찮은 편인데 금이나 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보니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 금리를 보면 오늘 미국 10년물이 4.660%로 높아졌고 한국은 4.241%네요.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좀 눌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미래에 벌 돈을 계산할 때 금리 때문에 더 많이 깎아서 성장주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자가 쏠쏠해지니까 주식 같은 위험한 투자보다 안전하게 이자를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2년물 금리가 4.21%로 아직은 장단기 금리 역전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금리 곡선이 완전히 뒤집힌 건 아니니까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래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에 압박이 되긴 해. 그러면 비트코인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오늘 비트코인은 65,035달러로 하루 전보다 0.29% 올랐는데 사실 이건 큰 변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구간 전체를 보면 약 19% 빠졌어요. 이거 보세요. 코스피도 최근 비슷한 폭으로 떨어진 거랑 맞아떨어져요. 비트코인은 배당금이나 이자 그런 건 없어서 사람들이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고 싶어 하는지 알려주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계속 빠졌다는 건 요즘 사람들이 위험한 투자를 별로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코인 시장도 같이 눌렸으니 이건 어느 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자산 전체가 좀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데이터를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저 숫자와 트렌드만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오늘은 매매 현황 차트를 통해 우리가 언제 사고 팔았는지 살펴볼게요. 회색 선이 코스피 추세를 나타내고 그 위에 초록 구간은 바닥턴 신호가 뜬 곳이에요. 이건 코스피가 크게 빠진 뒤 방향을 바꿔 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초록색 신호만 떴다고 무조건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위에 종목 점수랑 시장 국면이 허락해야 실제로 매매를 진행하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장 도함수가 켜졌어요. 최근 열흘 동안 코스피가 7%나 떨어진 후 이틀 연속으로 반등한 거예요. 이렇게 큰 폭락 이후에 위로 꺾이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찾던 바닥 상승 초입이죠. 이런 국면에서 실측으로 보면 이후 20일 동안 평균적으로 5.2% 상승하고 승률은 무려 80%에 달하네요. 그래서 약세장이라도 이 신호가 켜지면 진입문을 열어요. 이런 순간을 놓치면 반등을 통째로 놓치게 되니까 주의해야 해요. 시장 도함수와 함께 국면이 약세이고 점수가 0.278인 배경도 이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죠. 이렇게 중요한 시점을 잘 포착해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급등 확률 차트를 보면 오늘은 3.6%네요. 그런데 아직 문턱인 70%에는 한참 떨어져 있어요. 참고로 이 신호는 최근 60거래일 중에 무려 22일이나 문턱을 넘을 만큼 자주 나타나곤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믿고 들어가면 큰 코 다치게 될 수 있으니 꼭 국면까지 같이 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코데지 컴바인, 디스탄석, 켄트로닉스를 새로 담았어요. 바로 그게 오늘 매수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보세요. 이 신호가 정말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 확률에서는 조심해야 해요. 그래도 이번에는 국면까지 함께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으니 좀 더 안전할 거예요. 그럼 실제 성적표와 매매 상황으로 넘어가 보시. 그러면 오늘의 성적표부터 살펴볼게요. 시작 자본금으로 10억 원을 가지고 출발했으니 지금까지 총평가액이 10.36억 원에 달해요. 누적으로 보면 3.64%의 수익을 냈네요. 그런데 기간별로 좀 더 자세히 보면 최근 한 주 동안은 0.05%,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2.52%, 세 달 동안은 마이너스 8.36%로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새로 추가된 신규 종목들은 코데지 컴바인, DS 단석, 그리고 켄트로닉스예요. 이 세 종목을 각각 약 4,200만원, 4,100만원, 그리고 4천만원어치씩 샀는데 사실 좀 더 많이 사고 싶었지만 내 규칙대로 이 정도만 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남은 현금으로는 7.83억 원이 있어요. 뭐 이렇게 보면 최근에는 조금 힘들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성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다음 주식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먼저 오늘 우리가 실제로 어떤 주식을 샀는지 또 어떤 건 팔았는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요약해드릴게요. 사실 이런 거 보면 시장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종목들이 선호받고 있는지, 또 반대로 어떤 건 매도가 늘어난 건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그런데 오늘 저희가 새로 샀던 종목들이 있어요. 코데지 컴바인, DS 단석, 첸트로닉스 이렇게 3개죠. 왜 이런 종목들을 골랐을까요? 사실 이유는 하나예요. 이 종목들의 급등 확률이 높아서 약세장에서도 예외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된 거예요. 시장이 좀 흔들릴 때는 막 무작정 더 사려고 하기보다는 위험한 부분은 조기에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답니다. 이제 이 3종목들은 그 정도로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보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는 항상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주된 결론은 딱 한 줄입니다. 바로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 그대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건 실제 계좌에서 확인한 게 아니고 시뮬레이션 결과인 거 알아두세요.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직접 따라 사라고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주의 깊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요. 케이카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 모델이 뽑은 종목들 중에 케이카가 1위예요. 전체 4,020개의 종목을 다 평가한 다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20개만 골라내는데 그 중에서도 의견이 일치하는 5개를 강력 추천으로 남겨요. 케이카는 이번에도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인 0.9928을 받아서 1위에 올랐네요. 그리고 현대차 사무 B가 2위이고 동서가 3위예요. KTIS가 4위고 대신증권 B가 5위를 차지했어요. 이런 순위가 나오면 의견 차이도 중요하게 봐야 해요. 케이카는 모델들 사이에서 가장 의견이 일치한 것 같은데 현대차 사무 B는 의견 차이가 제일 크더라고요. 이거 정말 좋은 건가? 싶은 의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매매 규칙도 알려드릴게요. 목표 수익률은 30%고 손절은 마이너스 25%예요. 그래서 이익을 보면 빨리 철수하고 손해가 커지면 바로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매주 일정한 주기로 다시 점검해서 점수가 크게 떨어진 종목은 교체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이 목록을 보면서 이거 사야 해? 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장의 국면은 약세고 급등 확률도 아직 기준 아래라서 진입문이 닫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도 지금 당장 사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목록은 미래의 시장 여건이 좋아질 때 제일 먼저 보는 대기 명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지수부터 보자면 코스피가 고점 대비 약 26%나 빠졌어요. 화면에서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시작일 기준으로 퍼센트로 나타난 걸 봐주실 때 두 지수는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지금은 최근 저점보다 13% 정도 올라왔지만 아직 추세가 바뀌었다고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볼 수 있어요. 하락장에서는 중간중간에 급등하는 날들이 있겠지만 그런 순간에도 쉽게 뛰어들어서는 안 되죠. 조심해야 할 때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하는 건 바로 이 추세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약세장에 더 크게 진입하기 전에 관망 단계라고 봐야 해요. 그래서 그런 날들이 왔을 때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죠. 이런 시점에서는 현금 보유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일 거예요. 약세장에서 세일 기다리며 현금 쥐고 있는 것처럼 주식을 관망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투자자 수급을 살펴볼게요. 오늘 외국인은 1조 5천억 원이나 순매도를 했는데 반면 기관들은 5,700억 원을 사들였고 개인들도 9천억 원을 순매수로 나섰어요. 이거 보세요. 완전 널뛰기 같죠? 외국인은 팔아치우면서 기관과 개인은 또 살짝 담았다가 파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서 아직 큰 손들이 완전히 돌아왔다고 말하기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코스닥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000억 원 가량을 사들였는데 기관은 무려 5,700억 원이나 매수했어요. 반면 개인들은 좀 부담스러운지 6,700억 원 정도를 팔아치우고 있어요. 이건 코스피와의 방향성이 같을 때도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이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척척대가 지나요. 그럼 코스피랑 여기 코스닥에서 같은 경로를 걷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한 건지 봐두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개별 주식은 좀 더 신중하게 골라 담아야 할 시기지만 ETF 같은 거 보면 외국인이 840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800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에 기관들은 2,700억 원이나 순매도를 하고 있네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매매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 보면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엇갈린 수급 상황에서 중요한 건 결국 시장 전체에 대한 관점이에요. 개별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거랑 ETF로 시장을 통째로 베팅하는 거는 좀 다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세세하게 고르면서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결국 각자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맞게끔 판단을 잘 해야겠죠.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 그런데 수급이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매수만 하는 건 아니에요. 팔 준비도 같이 봐야겠죠. 이번엔 대차장고 추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대차장고는 말 그대로 주식을 빌려 팔려고 쌓아놓은 물량인데 이 수치가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이 수치가 153조 원 정도로 최근 3날 동안에만 무려 1.2%나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 준비 물량이 더 쌓이는 건 사실 반갑지 않아.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팔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봤으니 이제는 살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예탁금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냥 주식 사려고 현금을 모아두어 대기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돈이 줄면 주식시장은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7월 24일에는 예탁금이 무려 105조 6천억 원이나 됐는데 이제 보니 8월 6일에는 그게 104조 1천억 원으로 줄었어요. 이거 보세요. 약 1.5%나 빠져나간 거예요. 이렇게 돈이 줄면 주식시장에 힘이 더 이상 안 들어가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탁금은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신호로 작용해요. 이 돈들이 많이 쌓여 있을 때는 주식을 사려고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시장을 밀어올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줄면 당연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봤던 예탁금 추이 이야기였어요. 중요한 건 이 돈들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보면서 시장의 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죠. 그런데요, 앞으로 조심해야 할 날짜들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8월 13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고 그날에 소비자물가지수 CPI 도 나와요. 그리고 바로 다음인 14일에는 생산자물가지수 PPI 발표 예정이죠. 각각 이제 3일, 4일만 남았어요. 특히 중요한 건 이 중에서 소비자물가지수가예요. 이거 결과가 예상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해요. 만약 세게 나와서 금리 인상을 더 오래 유지할 거라는 기대가 생기면 시장이 좀 불안해지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예측보다 부드럽게 나오면 그때는 오히려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기대가 커져서 시장에서 반갑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8월 27일에는 국내 총생산, GDP 또 발표될 예정이에요. 이런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는 구간은 미리 들어가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우리 스타일이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대로 천천히 대응하면 되니까요. 이어서 갈까요?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그래프로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화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보유한 시가총액 추이예요. 현재 2020조 원 수준인데 며칠 전에는 크게 떨어졌다가 요즘엔 다시 살짝 올라왔네요. 외국인이 많이 팔면서 급격히 줄었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사들여서 반등하고 있는 거죠. 이 지표가 정말 큰 규모라서요. 하루하루의 변동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와 기울기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코스닥은 좀 다급한 상황이에요. 55조 원에서 51조 원으로 6.7%나 줄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는 그보다 더 심하네. 20거래일 전보다 무려 9.0% 빠진 거예요. 대형주에서까지 외국인들이 손을 떼고 있다는 건 위험 회피가 시장 전체로 확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은 좀 걱정스럽네요. 오늘 내용 쫙 정리해볼게. 우리 시뮬레이션은 누적 3.64% 수익 상태고 오늘 시장 국면은 약세, 점수 0.278이야. 급등 확률이 3.6%로 아직 기준 아래라. 예외 조항이 안 열렸어. 그래서 오늘은 신규 없이 지켜봤지. 핵심은 딱 하나야.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먼저다. 다음 CPI 소비자 물가 결과 나오기 전까진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 다시 말하지만 이거 투자 시뮬레이션이지 투자 권유 절대 아니야. 참고만. 판단이랑 책임은 언제나 본인 목 근거 잊지 말고. 자,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 나도 투자 미투인베스트 로빈이었어. 내일 또 보자.